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그 사주기초 초간단 사주보기 오늘은 사길신하고 사흉신 이것에 대해서 이 기초긴 하지만요.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육친 십성 이렇게 공부할 때요. 십성 공부할 때 비견, 겁재, 그다음 식신, 상관, 그다음 편재, 정재, 편관, 정관, 그다음 편인, 정인 이렇게 우리가 10가지의 그 십성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격국이라고 있습니다. 격국, 자평진전 격국 이렇게 공부가 있는데요. 뭐 그것까지는 이제 현재는 이제 알 필요 없고요. 일단은 격국에서 나오는 어떤 인자인데요. 네 가지의 좋은 길신과 네 가지의 흉신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한 것은요. 길한 것은 우리가 포용해서 이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흉한 것은요, 재화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면 좀 이상하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강아지가 상당히 착하고 말 잘 듣는 강아지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것을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 그것을 더 개발시키면서 더 멋진 어떤 성격을 가진 어떤 운동 능력을 가진 강아지로 사람들과의 어떤 친화력을 이렇게 더 이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아지로 이렇게 키워줘야 한다면요. 난폭하고 사람을 잘 물고 하는 강아지는 그런 버릇을 잘못된 어떤 행동 습성을 고쳐주어서 유순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 주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길신을 이제 말 잘 듣는 강아지라고 보고 사흉신을 이제 난폭한 강아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사길신은 그 아이의 성격을 포용해서 우리가 더 그것을 개발시켜 주면서 이게 더 사람과 강아지의 어떤 관계를 더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흉신은요 어떤 흉한 인자를 우리가 그걸 재화하고 제복시켜서 그것을 깔끔하게 고쳐서 그것을 좋은 인자로 다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길신은 순용하는 것이며 사흉신은 역용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길신은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쓰는 것이고 사흉신은 거스를 역자를 써서 그것을 새롭게 고쳐서 반대적인 인자로 고쳐서 나쁜 것을 고쳐서 이제 좋은 인자로 쓰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길신은 뭐가 있고 사흉신은 뭐가 있는지 이제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 십성 10가지의 십성 중에서요. 이 비견겁재는 이제 제외합니다. 어떤 경쟁자의 원리, 친구의 원리, 나하고 똑같은 인자의 원리는 이제 배제하고요. 어쨌든 간에 비견겁재는 좋다, 나쁘다, 길하다, 흉하다라고 보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겁재는 이제 따로 봐야 됩니다. 이제 비견을 이제 보게 되면요. 비견을 보게 되면 이 비견이라는 인자는요. 나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또
올 것이 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견은요. 나하고 똑같은 닮은 인자이기 때문에 비견은 여기서 어떤 경쟁자의 논리로 보지 않고 이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재 정제를 나쁘다, 좋다라고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그냥 재성으로 봅니다. 재성. 왜냐하면 편재든 정제든 간에 좋은 것입니다. 나의 영토,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가짐으로써 더 다른 것을, 더 어떤 그 진취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인자가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은 편재 정제로 나누지 않고 그냥 재성 하나로 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인자가 겁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8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8가지를 둘로 나누게 되면 이제 4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4가지의 길신, 4가지의 흉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길신은 무엇이고 사흉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사길신은 일단은 재성은 예나 지금이나 좋은 것으로 봅니다. 편재와 정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성은 사길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관이 되겠습니다. 정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편관은 흉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편관은 난관이고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난제이고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극복하려면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힘든 것인데 정관은 나를 다듬어주고 케어해주고 조절해주는 적당한 선에서 조절해주는 인자가 이제 정관이기 때문에 사길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인이 되겠습니다. 정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나를 생겨주는 것입니다. 친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계모와 친모의 환경을 이렇게 봤을 때요, 그 콩쥐 팥쥐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콩쥐 팥쥐가 어떤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그 어머니는 팥쥐의 친모입니다. 팥쥐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콩쥐한테는 계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팥쥐한테는 100% 올곧은 사랑을 주게 됩니다. 콩쥐한테는 일 많이 부려먹고 밥 해놔라, 반찬 해놔라, 마당을 쓸어라, 밭에 가서 곡식을 해와라, 나다를 주워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콩쥐에게만 시킵니다. 콩쥐 입장에서는 계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니는 콩쥐에게 밥도 주고 학비도 주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비도 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온갖 허들의 일을 다 시키는 계모 같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팥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계모는 팥쥐의 어머니는 팥쥐가 배가 고프다 하게 되면 팥쥐의 어머니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팥쥐에게 밥을 차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콩쥐가 배가 고프다 하게 되면 좀 기다렸다가 저녁에 같이 먹어라. 아침 먹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밥 타령이니?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팥쥐에게 자기 엄마, 친어머니지 않습니까?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콩쥐에게는 편인이 되는 것입니다. 계모의 환경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팥쥐에게는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어머니의 환경을 정인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콩쥐 입장에서 그 어머니는 계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모는 편인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정인은
나에게 있어서 그 정의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다 올곧이 주는 성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도 사길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식신이 되는 것입니다. 식신상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식신은 나의 무시무시한 편관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제거를 해주는 가장 강력한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식신을 길신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성, 정관, 정인, 식신 이 네 가지가 사길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네 가지의 성분이 사길신의 성분이 많으면요, 물론 너무 지나치면 이제 안 좋은 것입니다. 만약 재성이 좋다고 해서 사주 전체가 뭐 편재, 정재, 편재 이렇게 도배를 해버리게 되면요, 상당히 또 사주가 편중된 사주이기 때문에, 사주로 변하기 때문에 좀 안 좋아지는 어떤 그런 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게 하나씩 생돼서 재성이 정관을 보고 정관이 편인을 보지 않고 정인을 보고 이렇게 적절하게 순용이 잘 되면 상당히 사주가 좋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 사흉신이 많은 것보다는요, 어쨌든 간에 사길신이 많으면 얼마나 사주 간단하게 보기가 좋습니까? 사주를 딱 봤는데 정관, 정인, 재성, 식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사주가 좋은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렇게 한눈에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흉신을 보겠습니다. 사흉신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시무시한 편관입니다. 이 편관을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살이라고도 합니다. 칠살보다 더 세잖아요. 생조를 받아서 아주 세지면요,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이제 귀살이라고도 이해합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살입니다. 살. 칠살, 편관. 이게 상당한 나의 어려움, 난제, 힘든 거, 극복해야 하는 것, 전쟁통,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편관이 가장 이제 일바로 나오는 사흉신 중에 대표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관이 되겠습니다. 상관. 우리 보통 이제 일상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도 야, 좀 상관하지 좀 말아줄래? 상관하지 마.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관. 나의 어떤 그 정관을 깨버리는 게 상관이거든요. 이거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반듯한 정관은 뭡니까? 나의 명예입니다. 나의 자존감, 자존심입니다. 이것을 깨버리는 성분입니다. 내가 반듯하게 내 안에 정리된 생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나를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게 내가 정관을 세운 것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인자들이 나의 그 말에 태클을 걸고 나의 생각에 태클을 걸고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니까 내가 야, 나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상관하는 것, 나의 어떤 정관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상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상관하지 말라, 상관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은 나의 반듯한 정관을 깨부수는 성분이기 때문에 상관을 사흉신의 하나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겁재입니다. 겁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주팔자, 십성, 육친 중에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게 뭐냐면 정제가 되겠습니다. 정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료, 나의 조강지처, 나의 반듯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바로 정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겁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사흉신 중에 하나, 흉신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겁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편인입니다. 편인. 효신살이라고 합니다. 효신. 올빼미 효자를 써서요. 올빼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놨더니 자식이 이제 부모를 잡아먹는 어떤 그런 현상도 있어서 올빼미 효자를 써서 효신살이라고 합니다. 이 편인입니다. 이 편인은 왜 사흉신이냐 하게 되면요. 식신이라는, 여기 식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식신은 나의 전문성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남들과 다른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전문 기술, 나의 전문 노하우, 전문 방식,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편인 도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식이 뭐냐면 나의 어떤 그 식신적 전문성,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가 버리는, 도둑질해서 가져가 버리는 현상도 편인 도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신, 사길신 중 하나인 그 식신을 빼앗아 가버리고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녹슬게 만들어 버리는 인자가 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인을 사흉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평관이나 상관, 겁재, 편인 이런 것들이 좀 많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주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운에서 이제 어떤 인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막아버리고 할 때는 이제 다시 좋아지게 됩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흉신이 많으면 사주가 썩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질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런 이 사길신, 사흉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이게 사주 해석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인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사길신은 순용해야 되고, 사흉신은 눌러서 조절을 해서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주 풀 때, 사주를 해석할 때 상당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길신과 사흉신이 어떤 것이며, 사길신은 이것을 어떻게 순용해야 하는 것이며, 사흉신은 이 흉신들을 무엇으로 눌러주어서 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만 알아도 사주를 푸는데 상당한 어떤 그 고수의 길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길신과 사흉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초간단 사주보기 사길신, 사흉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